연일 뉴스창을 도배하는 무차별 흉악 범죄, 교묘한 전세 사기꾼들, 그리고 법을 비웃는 촉법소년의 만행까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의 분노가 극에 달한 대중 앞에 국가는 마침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듭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공포의 이름, 바로 삼청교육대의 부활입니다.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회안전강화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대중은 광호흡하며 환호합니다. 드디어 악질 범죄자들이 청소된다라며 말이죠. 거리마다 범죄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인터넷 게시판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한 번 쥔 무소불위의 칼날은 결코 범죄자만을 향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제학, 청정치안이 불러온 보이지 않는 비용, 치안 프리미엄의 명암. 처음 몇 달간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는 유례없는 대호황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도와 절도, 사기가 완벽히 사라지자 해외 자본이 밀려들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범지대였던 구도심의 부동산 가치가 폭등합니다. 그러나 이 청정치안은 시장의 역동성을 죽이는 독약이었습니다. 기업의 무기화와 인적 청산, 진짜 변화는 기업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사회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태업하는 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자 대기업들은 이를 합법적인 구조조정 카드로 활용합니다. 노조 파업 주동자는 물론 임금이 높은 고연령 직원이나 상사의 지시에 토를 다는 직원을 사회적 태업자로 은밀히 고발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상사의 눈밖에 나면 교육대로 갈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하며 가혹한 가스라이팅과 노동 착취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위험 회피형 시장과 금융의 무기화, 창업과 혁신은 완전히 멈춥니다. 은행과 금융권은 AI 신용평가 시스템의 삼청 리스크 등급을 도입합니다.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경제교란 행위자로 분류되어 입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파멸을 뜻하기에 청년들은 도전하는 대신 오직 대기업의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깡통 기계가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거대한 관료제 수용소로 변질됩니다. 사회학, 5천만 명의 감시자, 그리고 예의 바른 유령들. 클린코리아 앱의 대유행. 정부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조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신고 앱인 클린코리아를 배포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신용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때부터 대중은 신고 자본주의에 중독됩니다. 층간소음 유발자, 길거리 흡연자, 맘에 안 드는 직장 동료, 지하철 빌런 등 눈에 거슬리는 이웃들이 매일 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먼저 신고해서 상대를 격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내가 먼저 고발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대중을 선제적 고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거짓 신고를 넣는 기획 고발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파놉티콘의 일상화 속에서 이제 이웃은 잠재적인 고발자일 뿐입니다. 파놉티콘이란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의 수용자를 은밀하게 상시 감시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가족의 해체였습니다. 부모의 잔소리에 앙심을 품은 자녀가 부모를 아동학대 및 정서교란으로 신고하고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앙심을 품고 서로를 반사회적 인물로 고발하는 비극이 일상화됩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인간들은 극단적으로 원자화됩니다. 개성과 다양성의 증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남들과 다른 특이한 옷을 입거나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범죄가 없는 깨끗한 국가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고 속마음을 숨긴 채 눈치만 보는 예의 바른 유령들의 도시가 완성됩니다. 사회적 신뢰라는 개념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한 국가가 됩니다. 인문학, 영혼의 규격화와 위선의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의 기준은 오직 국가가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통일됩니다. 순종이라는 유일한 미덕, 비판 정신을 잃은 문화와 예술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하거나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 문학, 웹툰은 사회 불안 조성죄로 간주되어 창작자가 체포됩니다. 모든 미디어는 오직 국가의 순종에 성공한 미담과 건전한 생활만을 강요하는 프로파간다로 가득 찹니다. 시청자들은 자극 없는 멸균실 같은 콘텐츠만을 소비하며 뇌를 비워갑니다. 사유의 정지.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 사회 전체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교육대로 끌려가는 이웃들의 행렬을 보며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았으면 안 끌려갔겠지. 틀림없이 저자가 숨겨둔 죄가 있을 거야 라며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고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대중은 스스로 공감 능력을 거세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국가가 지정한 규격에 맞춰 완벽하게 박제됩니다. 법학, 죄형법정주의의 종말, 그리고 거대한 덫, 사법부의 무력화, 마지막 단계는 법치주의의 외피를 쓴 완벽한 사법 통제입니다. 헌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주의,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처참히 무력화됩니다. 아무리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도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와 형벌 불소급 원칙,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일개 특별법으로 뒤집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국가는 이를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악질 범죄자들에게 사회 적응을 돕는 행정적 보호 처분 및 교육이라 명명합니다. 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관의 재판과 영장이 필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사법의 위대한 격언은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사회정화심의위원회의 서류 한 장이면 정식 재판을 거치기도 전에 단지 익명신고만으로 즉각적인 강제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헌법이 보장하던 인신보호영장은 이러한 특별법 아래에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죠. 디지털 발자국 소급 적용의 공포. 국가는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발동합니다. 과거 10년간의 온라인 행적까지 추적하여 소급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급 처벌 금지라는 헌법적 저항선 역시 처벌이 아닌 순수한 교육 목적이라는 국가의 궤변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빅데이터와 AI 검색 엔진이 가동됩니다. 철없던 학창시절 커뮤니티에 썼던 악플 한 줄, 홧김에 던진 정치인 비하 발언,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까지 모조리 추적되어 강제 입소 통지서로 변해 날아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격언은 이제 완벽한 국가의 사냥 공식이 됩니다. 최종 반전 및 결말. 침묵이라는 가장 무거운 죄.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하던 한 남성이 안도합니다.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순간 그의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자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남성이 당황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냐며 비명을 지르자 그중 한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소 사유를 읽어 내려갑니다. 방조죄, 그리고 침묵죄.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침묵을 지켰지만 국가가 원한 것은 성실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사소한 불만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도 익명신고 앱으로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행위, 그리고 국가의 정화사업에 영혼을 바쳐 환호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그저 숨죽여 눈치만 본 행위 자체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미온적 태도이자 정화 대상 행위로 규정된 것입니다. 삼천교육대가 부활한 세상에서 진짜 안전하고 싶었다면 침묵하는 유령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짓밟는 사냥개가 되었어야 했습니다.